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계산 문제 말고 암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콘크리트 구조물에 주된 여러 원인이 같은 문제거든요. 답은 염해, 중성화, 알칼리 골재 반응, 동해. 그러니까 염동, 알탄이라고 저는 외워요. 염동, 알탄. 자, 온도 균열의 정의. 대단면의 메스 콘크리트와 같은 구조물이 콘크리트의 소야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인장 응력이 콘크리트의 표면의 인장 강도보다 큰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균열을 말합니다. 자, 메스 콘크리트와 같은 큰 구조물의 수화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인장 응력, 응가하는 응력이 콘크리트 표면의 인장 강도보다 큰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균열입니다.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소화작용에 의해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서 응가하는 인장 응력이 표면의 인장 강도보다 콘크리트 표면에 강도가 있는데 인장 강도예요. 인장 강도보다 큰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균열. 온도 균열 지수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콘크리트가 견딜 수 있는 인장 강도를 온도에 의한 응력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콘크리트가 견딜 수 있는 인장 강도, 그러니까 분자가 인장 강도네요. 분을 온도에 의한 인장 응력, 응가 응력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온도에 의한 인장 응력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자, 온도 균열 지수 범위에 따른 균열 정도 세 가지를 쓰시오. 제가 답을 안 적어놨네요. 자, 균열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경우에는 1.5 이상이겠죠.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에는 1.2 ICR 1.5 미만. 유해한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는 0.7에서 0.7 맞죠? 0.7에서 1.2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 억제 방법.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을 억제하려면 단위 시멘트는 적게,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프리쿨링 또는 파이프 쿨링 실시, 균열 유발 줄눈 설치해요. 제가 요거 줄눈이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줄눈 설치를 한다. 직접 설계법. 직접 설계법 만족해야 될 사항. 직접 설계법 만족해야 할 사항은 뭐라고 그랬죠? 짠. 자, 각 방향으로 3경간 이상 연속 슬래브판들은 장변이 단변의 2배 이하인 직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한 기둥 중심선으로부터 기둥의 이탈은 이탈 방향 경관의 10% 이하여야 한다. 모든 하중은 등 분포 연직으로 활하중이, 여기 답이 조금 잘렸는데요. 활하중이 고정하중의 2배 이하. 강도설계법의 기본 가정. 강도설계법의 기본 가정입니다. 강도설계법의 기본 가정은 압축측 콘크리트의 최대 변형률은 0.33. 최대 변형률. 압축측 최대 변형률은 0.33으로 가정한다.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무시한다. 인장 강도는 무시해. 강도 중에 복면 무장 강도가 아니라 인장 강도니까 인장 강도 무시하겠죠. 철근의 극한 변형률은 ES분의 FY로 본다. 극한 변형률은 ES분의 FY로 본다.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분포는 직사각형 응력 분포로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응가를 압축을 했어요. 응가를 압축했죠. 하면은 응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분포는 직사각형 응력 분포로 본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잘렸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반사파를 이용해 콘크리트 측정 가능한 세 가지. 반사파를 이용해 측정 가능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 콘크리트 내부 결합 유무, 내부의 결합 유무, 철근의 백은 상태, 콘크리트 압축 강도. 그죠? 그 다음에 FRP 기대되는 효과. 인장 강도 및 힘 강도 증대 효과. 그러니까 압축 강도는 없어요. 인장 강도, 그러니까 웬만한 강도는 다 증대가 되는데 압축 강도는 없다. 땡. 전단 강도 증대 효과, 철판 대비 부식 저항성 향상, 시공성 향상. 이게 철판 대비 가벼워지니까 시공성이 향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대한 품질 검사 시기. 압축 강도에 대한 품질 검사 시기 및 기준 및 품질 검사 횟수. 시기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횟수는 1일 1회.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m 세제곱당 1, 한 번인데 120m 세제곱당 한 번입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판정 기준이 되는 호칭 강도의 크기는 35MPa. 블리딩 현상. 블리딩 현상이 뭐죠? 블리딩 현상은 콘크리트를 타설 및 다짐 후 굳지 않은 콘크리트 내부의 물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후 굳지 않은 콘크리트 내부의 물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 이 굳지 않은, 이 글자가 맞나요? 그 다음에 블리딩 현상의 발생 원인. 비중차가 큰 굵은 골재를 사용하거나 물 시멘트 비가 클 때. 이거 잘렸네요. 블리딩 시험의 목적. 표면에 떠오를 블리딩 상태를 알아보고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경향을 알기 위해서. 시멘트 응결 시험 방법 2가지. 시멘트 응결 시험 방법 2가지. 응결 시험 방법은 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카침, 길모아침 방법. 자, 그 다음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신속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단위 용적 질량법, 정전 용량법, 마이크로파법. 단위 수량을 신속하게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네르기파가 아니라 마이크로파법으로 마이크로파를 외쳤더니 정전이 되었어요. 정전이 얼마나 됐나요? 정전 용량법. 마이크로파, 정전 용량법, 단위 용적 질량법. 그러니까 수량은 단위 용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수량이니까 단위 용적 질량법, 또 정전 용량법, 마이크로파를 했더니 정전이 돼서 정전 용량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단위 용적 질량이 얼마인가요? 알카리 공굴제 반응 종류 3가지. 이건 많이 했죠. 알카리 실리카 반응, 알카리 탄산염 반응, 알카리 실리게이트 반응. 재료적 측면, 알카리 골재 반응 재료적 측면 대책은 저알카리 시멘트 사용, 반응성 골재 배제하고 무반응 골재 사용. 그 다음 2가지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콜드 조인트. 콜드 조인트는 콘크리트 타설 중단으로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 표면이 응결 경환 상태에서 이어붙는 경우 콘크리트의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이음을 말합니다. 완전한 일체화가 되지 않아 생기는 이음. 시방배합.
설계 도서 및 구조기술사가 정한 것으로 실험실에서 하는 이론적인 배합으로 5mm 채를 기준으로 골재의 입도 및 함수 상태를 평온으로 정해놓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골재 및 입도 함수 표본으로 정해놓고 이제 표본으로 정해놓은 뭐 실험실상의 배합 뭐 이 정도 되겠죠. 현장 배합, 시방 배합을 현장 골재 입도 및 표면수 상태를 고려하여 현장에 맞게 수정한 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수정하는 방법. 골재 입도에 의한 보정, 골재의 표면 수량에 의한 보정. 콘크리트 일체화 성립 이유.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부착 강도가 커요. 두 개가 잘 붙는다는 얘기죠. 콘크리트 속의 철근은 부식하지 않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팽창 계수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 부착 강도, 부식 안 한다, 열팽창 계수. 자, 양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매스 콘크리트는 온도 냉각. 매스 콘크리트는 이제 좀 이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온도 냉각 양생을 해요. 한중 콘크리트는 어떻게 하겠어요? 촉진 양생을 합니다. 추우니까 빨리빨리 하나 봐요. 서중 콘크리트는 더우니까 짝짝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습윤 양생을 합니다. QC 도구 7가지. 히스토그램, 각종 그래프, 특성 요인도, 체크시트, 파레트도. 그 다음에 뭐 층별도 있고 파레토도, 그 다음에 산포도 아니면 산점도 뭐 이런 게 있겠죠. 여러 현상에 의한 구조물의 보강 방법, 단면 증대하는 방법, 보강재를 추가하는 방법, 뭐 부재를 추가하는 방법, 뭐 이겠죠. 부재 추가. 동결 유형의 시험의 종료 시점. 시험의 종료는 300사이클이 될 때까지 또는 최초 시험 시의 동탄성 계수의 60%가 이하가 될 때까지 시험을 합니다. 300사이클 될 때까지 또는 최초 시험 시의 동탄성 계수 60% 이하가 될 때까지. 동결 유형의 1사이클. 공시체의 온도를 4도씨에서 18도씨까지 내렸다가 다시 18도씨에서 4도씨로 올리는 것.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동결융의 1사이클 소요시간 2시간에서 4시간. 상대 동탄성 계수의 최소 한계값. 이거는 단면 두께가 동탄 최소 한계값은 단면 두께 200mm 이상이 나오면은 70%, 200mm 미만이 나오면 85%.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단면 두께 나오면 200mm 이상, 단면 두께 200mm 이상 70%, 단면 두께 20mm 미만이면 85%. 자, 상대 동탄성 계수란 내동해성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자, 내동해성을 상대 동탄성이 뭐냐? 내동해성 판정 기준이다. 기준으로 동결 융해를 받기 전에 동탄성 계수에 동결 융해를 받은 후에 동탄성 계수를 말합니다. 분자가 동결 융해를 받은 후 동탄성 계수를 동결 전 동탄성 계수로 나눈 거죠. 자, 수중 콘크리트 타설 원칙 4가지. 정수 50mm/s 중에서 타설할 것, 정수 중에서 타설할 것, 콘크리트 타설면은 수평 유지를 하면서 연속 타설할 것, 한 구역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 후 레이턴스를 모두 제거 후 다시 타설할 것. 한 가지는 잘렸네요. 그리고 이거에서 트레미 등을 이용하여 타설. 수중 타설하는데 뭐 아무 데나 이렇게 뿌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트레미 같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하겠죠. 콘 압축 강도 시험을 위한 비파기 시험 방법.
이거는 압축 강도 시험을 위한 비파기 시험 방법 하면은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조합법, 풀화법. 그다음에 강도감수 계수, 이게 동그랑땡 사용 목적, 강도감수 계수 사용, 재료 강도의 오차에 따른 부재 강도 저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정확한 설계의 오차에 대비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미흡에 따른 부실에 의한 강도 저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뭐 정도겠죠. 하중 계수, 하중 조합을 모두 고려하여 채도 소요 강도를 율을 구하는 방법. 예상되는 초과 하중 대비 고정 하중이나 하라중 같은 주요 하중의 변화 대비. 구조 설계물 설계 시 가정하는 하중의 변화 대비. 예상되는 초과 하중 대비 고정 하중이나 하라중 같은 주요 하중의 변화 대비. 3번 구조물 설계 시 가정하는 하중과 실제 시공되는 하중의 변화 대비, 뭐 이런 거였지. 거겠죠. 슬래브 구조의 상세. 한 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최소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요런 게 나오죠. 슬래브의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의 중심 강력은 위험 단면에서는 슬래브의 두께의 2배 이하야 하고 또한 300mm 이하여야, 이게 3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한다. 기타의 단면에서 슬래브 두께의 이거는 3배 이하 또는 450mm 이하입니다. 인장집의 단면 강도 감소 개수는 0.85. 전달, 이게 비틀림 나오면 0.75. 콘크리트 지압력 나오면 0.65. 포스트 텐션 나오면 0.85. 콘크리트 구조물 염해 방지 대책. 중용열 및 플라이 애쉬 시멘트 사용. 염해 방지니까 모래 속 염분을 제거한 골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철근은 에폭시 코팅 처리. 코팅 처리하면은 이제 부식 같은 거, 염해면 부식 같은 게 많이 이제 염해로 이제 되는 결과가 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근 에폭시 코팅 처리, 단위 시멘트량을 증가시킨다. 요거는 이제 알칼리 골재 반응은 단위 시멘트량을 좀 감소해야 되죠. 근데 염해는 단위 시멘트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물 시멘트 밀을 작게. 아무래도 이제 녹이 쓰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 시멘트 밀을 작게 하고, 표면은 콘크리트 표면 코팅, 그 다음 콘크리트 표면 뭐 도막 방수, 뭐 이런 거. 좀 약간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포인트예요. 탄산화 측정 시약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 제조 방법. 95%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90ml에 페놀프탈레인 분말 1g, 1g이에요, 1g. 녹여서 물을 첨가하여 100ml로 만드는 것. 탄산화 깊이 측정하는 방법. 탄산화 깊이 측정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보기가 있어요. 쪼아내기에 의한 방법. 우리 쪼아내기에 의한 방법도 코어 공시체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구조물의 드릴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코어법, 또 드릴법, 요렇게 기억을 일단은 했다가, 요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코어 공시체에 의한 방법, 구조물의 드릴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쪼아내기에 의한 방법. 간입 저항 침해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 시험 결과 도시화 방법은 뭐가 있냐면, 핸드피팅 방법, 선형 회귀 분석, 컴퓨터 이용 방법. 관입 저항 침해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 시험 종료 시 시간 및 저항값. 응결 종료 시간은 50분이고 종료 시 저항값은 28MPa이겠죠. 도시화된 그래프에서 초결 및 종결 시 관입 저항값 최대값. 이게 종결이겠죠. 초결 시간 3.5MPa, 종결 시간 28MPa. 자, 쪼갠 강도 시험, 인장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 치수의 허용치는 지름의 0.5% 이내예요. 쪼갠 인장 강도 시험에서 모선의 직선도 허용치는 지름의 0.1% 이내입니다. 정규 분포 계량형 관리도. 정규 분포 계량형 관리도는 XR 관리도.
이항 분포 개수형 관리도는 P 관리도, 푸화성 분포 개수형 관리도는 C 관리도. 관리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점의 배열이 상승 또는 하강의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에요. 콘크리트 운반 장비는 덤프 트럭, 에지테이터 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벨트 컨테이너, 벨트 컨베이어. 이거. 시멘트 비중 시험 및 광류 품질 기준. 이거는 조금 따뜻할 때예요. 온도 23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에서 비중이 약 0.73 이상인 완전히 탈수된 등유나 나프타를 사용합니다. 비중식은 중량을 눈금차로 나눠요. 곱하기 100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량을 그냥 단순히 눈금차로만 나눕니다. 알칼리 실리카 반응의 현상. 알칼리 실리카 반응의 현상은 이게 이상팽창이 있어요. 이상팽창. 그다음 골재 둘레의 검은색 반응관. 콘크리트 표면의 거북등 모양이 갈라짐. 우리 그때 깨찰빵 얘기했죠. 초음파 속도법의 원리. 콘크리트 내부로 보내진 전자파가 전기적 특성이 다른 재료 철근 경계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통해 철근의 위치, 방향, 피복 두께, 압축 강도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초음파 속도법 측정 방법의 종류는 T법, TCTO법, BS법, 레슬리법이에요. 콘크리트 컨시스턴시 측정 방법. 슬프다, 구, 그 다음에 VB시험, 한글로는 그냥 BB시험 하면 돼요. BB시험. 그 다음에 리몰딩 시험. 컨시스턴시가 어때요? 컨시스턴시는 지속되는 것을 말하죠. 지속. 근데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리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비리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프다, 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멘트 저장 방법.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서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된다. 포대 시멘트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창고 바닥과 지면 사이는 0.3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저장 중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된 시멘트는 사용 전 재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시멘트 온도는 일반적으로 50도C 정도 이하를 사용한다. 이건 저장인데 왜 사용하는 게 나오죠? 염화물 측정 방법 많이 전이차 적정법, 질산은 적정법, 흑강 강도법, 이온 전극법. 벽체 설계 기준은 수직 및 수평 철근 간격은 벽 두께의 3배 이하. 3배 이하 나오면 450ml. 그 다음에 벽체 최소 두께는 수직 또는 수평 받침간 거리 중 작은 값의 25분의 1 이상 또는 100mm. 그러니까 작은 값 나오면 25분의 1 이상 100mm. 근데 벽체 설계 기준 지하실 외벽은 200mm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